네, 여권, 보수의 핵 저희가 꼽아봤는데 일단은 뭐 세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유승민, 남경필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는 거는 아무래도 대선 출마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던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며칠간의 행보를 조금 모아봤는데 대선 관련 질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만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 출마 선언이 나오는데 대행으로서 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세요.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불출마에 관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표정이 많이 없는데 저 네. 정도면 상당히 미소 지었다 이렇게 기자들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미소를 짓고 또 문 조심하세요가 문재인 전 대표 얘기한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돌았었는데 아니, 빛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요. 그리고 환한 미소예요, 환한 미소.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그동안 총리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굉장히 굳은 얼굴이 많았고요. 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과 질의를 주고받을 땐 얼굴 붉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고성도 나왔습니다. 가장 편안한 얼굴이에요, 그 중본 중에. 지금 충분히 즐기고 있다. 대통령 출마 여부를 난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이 분위기를 나는 충분히 즐기고 있다. 전 네. 이런 심경일 것 같고 문 조심하세요는 문재인 후보 조심하세요도 있겠지만 나 조심해야 돼. 나 괜히 지금 이 언행을 실수해서 네. 이 구설에 오를 필요가 없어.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꽉 차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 여부는 정말 뜨거운 논쟁과 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하면 이 지지율은 거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네. 절차적인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본인에게 돌아온 정말 어찌 보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황 대행에게는 이제 기회가 된 걸까요? 정치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한마디 지지 출마 여부 말하지 않고도 충분히 일정 기간 즐길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결국 차오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냉철하게 본다면 마지막에 출마하지 않는 것을 선언하지 않겠는가 예견을 해봅니다. 이거는 본인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금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보수 진영에서 꽤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이고 그렇지만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본인의 결단의 문제가 아닌가. 그 결단의 시점은 말씀하셨듯이 탄핵 심판 그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좀 즐기는 그런 정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되돌려 보면은 반기문 전 총장의 작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요. 반기문 총장이 사실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굉장히 여유 있고 자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출마를 하겠다고 들어와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다음에 계속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결국 20일밖에 안 됐는데도 낙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그림을 탄핵 때까지 어떤 그림을 만들고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선 구도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문재인 대표건 여기 안희정 지사건 이재명 시장건 민주당에서 당 경선만 통과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는 순간 절대로 친문 비문으로 나눠서 1대1 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처럼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단일화 얘기 또 가능하다는 취지를 얘기를 하면 국민의당 쪽이나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쪽에서는 절대로 의견 동조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사실 친문 비문 간의 관계로 해서 이쪽은 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인사다라는 취지로 이제 후보를 내면 황교안 총리랑은 여기랑 또 단일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3자 구도가 되면 사실 문재인 대표나 지금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는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가 좀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지만 거의 꽃놀이패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나오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한 여러 논란도 있지만 나오게 되면 구도 자체가 그렇게 굳어질 가능성도 많아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 측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일지라도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 출마 선언을 하면은 아까 거품은 사실은 반 총장의 경우는 거품인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황 대행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라기보다는
출마하는 순간 보수표가 어느 정도 모일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10%지만 20%, 30%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지금의 야권의 그 단결, 이걸 불러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선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가장 속이 타는 사람 바로 유승민 의원일 것 같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한 자신보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더 보수의 지금 대치제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최순실 사태 서기 전만 하더라도 새누리당, 기존 예전 새누리당에서 확장성이 가장 큰 인물로 유승민 의원을 꼽았습니다. 맞아요. 개혁적 성향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그게 발목이 되면서 좌파 프레임에 갇혀 있고요. 네. 그리고 탄핵을 주도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지키면서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게 최근 며칠 동안 유승민 의원의 미디어에 출연하는 언론 행보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예. 그동안은 정말 인터뷰 한번 하기 어렵게 갔었는데 최근 2, 3일 동안 TV를 틀면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장에 나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고 무슨 약간 시사 예능 프로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유승민 의원이 확장성이 많은 보수의 좋은 대선 후보고 보수의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이 탄핵 국면에 처한 상황을 절연해내고 갈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수층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보수층에서 못 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조금 이제 강한 보수, 친박에 가까운 보수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배신의 아이콘. 예. 그래서 TK에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또는 정책적으로는 좌클릭.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안 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이런 얘기는 한 바 없다라고 요새 해명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 경제는 개혁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지. 네. 내가 진보라고 정체성을 선언한 바가 없는데 자꾸 이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착시 현상이. 보수가 봤을 때는 의심스러운 보수 맞아? 세금 올린다고 하는데 부자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과 뭐가 달라? 이런 측면이 있고 진보 진영에서 보기에는 어찌 보면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 출신인데 친박의 핵심인데 어찌 보면 돌박이나 멀박일 수는 있으나 네. 결국은 그 밤의 그 나무는 아닐까? 우리가 손잡기에는 너무나 먼 인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대가 너무 공간이 좁아져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면 저는 그 단계를 극복하면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제3지대 후보 중에는 보수층에서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근데 황교안 이 권한대행이 불출마하면서 만약 그 거품이나 상징적인 지지율이 무너질 때 어느 정도 이 표를 흡수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네. 쉽지는 않아 보여서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분이 이게 반기문 그 낙마의 과정을 보면은 사실 반기문 총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보수 진영이 확고하게 기반을 잡았으면 확장이 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애매한 표현으로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진보적 그래서 보수주의자.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앵커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흔들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확장 가능성은 결국 자기 지지 기반이 네. 확고할 때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엔 유승민 의원이 TK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TK에서 지지를 받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확장 가능성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결정을 한 그 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전반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거고 네. 그 표가 그대로 황교안한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구도는 유승민 의원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구조일 수밖에 힘들죠. 없고 힘들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는 지금 바른정당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유승민이나 남경. 네.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그래도 보수의 지금 장자 같은 케이스인데 네.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외부에 있는 황교안 대행을 이렇게 설득하는 구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합리적이지 않고 불안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뭐 정당에 입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황 대행이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로 선다고 하면 사실 지금 제일 좀 안타까운 건 바른정당이 아닐까 싶어요. 경선도 흥행이 안 될 만한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그래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물론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은 백의종군 할 것이다. 불출마 공복 없다라고 했지만 김무성, 오세훈 이 두 사람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승민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뭐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맞아요. 이미지도 괜찮고 표 확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나
현실로 보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지지율이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거의 혜택을 못 본 맞아요. 네. 상황이거든요. 뭐 남경필 지사 역시 지금 아직은 좀 역부족인 상황으로 지지율이 지금 1% 내외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거기다 이 두 분만 경선을 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면 불출마 선언이야 국민들이 생각을 뭐 나중에 생각을 바꾸면 되지 그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가 이러면서 이제 김무성 대표 측근 쪽에서 네. 김무성 대표 등판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그럼 오세훈 시장도 나와서 같이 경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그런 거 번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얼마나 됐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지나서 다시 나오시면 모르겠는데 요번 대선 나오지 않겠다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우리 당사적 이러니까 제가 나서야겠습니다라고 하면 김무성 대표의 오히려 정치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는 절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른정당 내에서 경선에서는 해결이 안 나오면 어디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 예. 그걸 고민할 텐데 새누리당과 함께하면 그럼 왜 나갔어? 다 나올 거고 그렇죠. 국민의당과 가면 당신들 정체성 모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바른정당이 사실 반기문 그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른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지금 대선 전국이 반기문 전 총장의 중도 사태로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캠프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세로 추격을 위해서는 이번 주가 고비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합니다. 이번 주까지 10% 중반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앞으로 향후 대선 전국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